여기 독일의 한 노인은 한때 한국을 단지 이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비웃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손녀의 설득으로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그는 숨이 막힐 만큼의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나라란 말인가? 그가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과거의 편견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최첨단 기술이 넘실대는 이 나라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단지 발전을 넘어선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이 독일 노인은 어떤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 방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엔 제가 정성껏 모아둔 한국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거든요. 서울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고 창문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옆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알록달록한 간판들 사진이 눈에 띄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현대식 실험실에서 컴퓨터 화면과 복잡한 로봇들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제 이름은 안나 베버. 나이는 22살이에요. 독일 미넨에서 자라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기술을 공부하는 꿈을 키워왔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었죠. 한국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로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휴대폰 몇 번 터치만으로 장을 보고 몇 시간 내로 배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매료됐어요. 안나, 저녁 준비 다 됐어. 엄마의 목소리가 위층까지 들려와서 저를 생각에서 깨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래층에 내려가면 기다리고 있을 게 뭔지 알았거든요. 그건 단지 엄마의 슈니첼과 감자 샐러드 냄새 때문만이 아니라 제 꿈을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두꺼운 흰 눈썹이 마치 화난 애벌레처럼 찌푸려지는 할아버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래된 우리 집의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서 손을 매끄러운 난간에 슬며시 얹었어요. 이미 식당에서 할아버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아마 독일 방위산업에서 일하던 시절이나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또 하고 계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독일은 오랫동안 기술의 선두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한국도 변했죠. 제가 그걸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아줬어요. 가족들이 오래된 참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똑바로 앉아 계셨어요. 단정한 남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는데 군대 생활이 몸에 배신 건지 포크를 드는 모습조차 흐트러짐이 없었고 저녁 시간에 늦는 건 상상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 드디어 왔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막 독일의 새로운 방위 계약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단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무릎 위에 천천히 냅킨을 올렸어요. 이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긴장이 됐어요. 지난번에 다른 나라와 기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좋은 반응은 못 받았거든요. 할아버지, 사실 오늘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흥미로운 걸 읽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할아버지가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죠. 안나, 그 얘기 우리 이미 많이 했잖니. 독일이 기술의 선두주자야.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나라라고. 내가 산업에 종사하던 때만 해도 그들은 겨우 첫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었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30년 전 한국만을 기억하고 계셨죠. 그때 한국은 세계 속에서 자리 잡으려 애쓰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로봇공학 연구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고 대학들에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탁자 위 물잔을 살짝 흔들릴 만큼 크게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독일 대학들이 세계 최고야. 우리의 엔지니어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이건 그냥 너의 비현실적인 꿈일 뿐이야. 안나,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꾹 감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꿈을 이렇게 무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저 이해해 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존경해 온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세상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그때 엄마가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엄마는 제 꿈을 이해해 주셨지만 할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의견은 제게 중요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었고
제가 세상을 향한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니까요. 이제 저는 제 접시 위에 음식을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밀며 생각했어요. 과연 할아버지께 현대 한국의 진실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드릴 방법을 찾아내야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랑 그분의 나만에 대한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뒤적거리면서 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썸네일에는 해질녘을 배경으로 멋진 군용 차량이 있고 읽지 못하는 한국어 텍스트가 적혀 있었죠. 제목은 떠오르는 한국 방산산업 글로벌 리더의 등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평생 군사 기술 분야에서 일해 오셨어요.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이야말로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적당히 높이고 영상에 집중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한국의 산업 단지를 보여주는 멋진 항공샷으로 시작됐어요. 화면에 점점 빠져들다 보니 모니터에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영상에는 로봇이 정교한 장비를 조립하는 현대적인 공장, 복잡한 설계도를 다루는 엔지니어들, 새로운 차량들이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장 등이 나왔어요. 모든 게 너무 발전되어 보였고 할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던 옛날 남한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저는 바로 노트를 꺼내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정보와 통계가 다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수출 계약에 관한 부분은 몇 번이고 영상을 멈추고 꼼꼼히 적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안나, 의견이야 값싼 거고 사실이야말로 귀한 거란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저는 그 귀한 사실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침에 특히 첫 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엔 기분이 더 좋으시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니 커피 향이 솔솔 풍겨왔고 할아버지는 창가에 놓인 좋아하시는 안락의자에 앉아 아침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고 최대한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보셨어요. 안경이 코끝에 걸쳐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은빈 머리카락이 반짝였어요. 오, 안나,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할아버지는 신문을 깔끔하게 접어서 옆 테이블에 두셨어요. 이건 좋은 신호였죠. 저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신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손에 꽉 쥐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걸 발견했어요. 군사 기술에 관한 건데요.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제 말에 관심이 가신 것 같았어요. 같이 보실래요? 길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생각이 궁금해서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뒤집어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이번이 할아버지 생각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잠시 유심히 보셨어요. 아마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느끼셨겠죠.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어 스웨터 끝으로 닦으셨어요. 생각에 잠길 때 항상 하시는 행동이거든요. 군사 기술이라 안경을 다시 코 위에 올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좋아. 잠깐쯤은 시간 내줄 수 있지. 하지만 안나,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가 너무 잘 아는 그 표정을 지으셨죠. 이게 또 나만에 대해 나를 설득하려는 거라면 제발요. 할아버지, 살짝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막았어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눈빛에 약간의 호기심이 엿보였어요. 좋아. 뭘 찾았는지 보자고. 손이 약간 떨리면서도 다큐멘터리를 틀었어요.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자 슬쩍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어쨌든 보고 계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마음속에 희망을 가득 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이 제가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거든요. 아침 햇살이 여전히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레이션의 목소리가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갈색 가죽 소파에 앉으시는 걸 지켜봤어요. 얼굴은 굳어있고 팔은 단단히 가슴에 얹으셨는데 뭔가 새롭고 낯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 늘 그러셨거든요.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 카펫 위로 긴 그림자를 드렸어요.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리모컨을 눌러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를 위해 그냥 봐주고 계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 가난에 허덕이던 사람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가득한 현대 도시들이 등장했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뚜렷하고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 장비들도 소개했어요. 첫 번째로는 K 블랙팬서 전차가 나왔어요. 바위 투성이의 험한 지형을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모습이었죠. 이 전차의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이었어요. 카메라는 전차의 디지털 스크린을 클로즈업했는데 병사들이 이 첨단 기계를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공학적으로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리셨어요.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신 거라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큰 반전이 나왔어요. 내레이터가 말했죠. 한국은 최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주요 군사 장비 수출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으셨어요. 두 팔도 풀고요.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어요. 폴란드가 원래 독일산 전차를 구입했는데 이제는 한국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내레이터가 계속 설명했어요. 양국은 5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화면에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예전에 독일 군인으로 계셨던 할아버지께는 당연히 불쾌한 소식이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회사들이 독일보다 더 빠르게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으며 극한의 더위나 추위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게다가 각 나라의 필요에 맞게 설계를 수정해주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 국가들에게 신뢰받는 군사 장비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내레이터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걸 봤어요. 화면에는 폴란드에서 겨울에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온통 눈으로 덮인 한가운데서 한국산 전차와 포병 장비가 거침없이 움직였어요. 드론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완벽하게 비행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독일 군사 전문가가 화면에 등장했는데 깔끔한 제복에 메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린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기술 기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놀라움과 약간의 씁쓸함이 엿보였어요. 저를 바라보시는데 처음으로 할아버지 눈에서 이해하는 표정을 봤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서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분이 기억하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전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이 순간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할아버지가 지지해 주실지도 모르는 순간 같았어요. 다큐멘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줬으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신 거죠. 나도 몰랐구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안 어느새 해가 져서 방이 어둑어둑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볼 수 있었어요. 예전의 편견을 대신하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보였죠. 이제 제 계획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다큐멘터리가 계속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계셨는데 손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흔들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화면에 비친 장면들이 할아버지에게 꽤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거실에 내내 울려 퍼지던 나레이션 소리가 눈 덮인 폴란드 언덕의 영상과 함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2023년 1월, 한국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폴란드 군이 가장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 장비 시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추위였죠.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독일 탱크들이 이런 날씨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으니 한국 장비도 당연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됐어요. 다큐멘터리는 K 흑표 전차들이 깊은 눈 속에서도 매끄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엔진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고 시스템이 얼지도 않았어요. 카메라는 눈과 얼음을 단단히 밟고 나아가는 궤도를 클로즈업했는데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는데 잘 들리진 않았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어투였어요. 이어서 포병 시연이 나왔어요. 한국의 자주포 K9 썬더가 매서운 바람과 시야가 나쁜 환경 속에서도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했어요. 명중률은 완벽했어요. 디지털 조준 시스템이 가까이에서 촬영됐는데 예전 장비라면 문제를 일으켰을 그런 추위 속에서도 아무런 차질이 없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나레이션이 이어졌어요. 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화면에는 완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된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드론들이 조용히 눈 덮인 하늘을 날아다니며 첨단 야간 카메라로 또렷한 영상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드론들은 마치 벌떼처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상황에 맞춰 움직였어요. 한 드론이 숨겨진 목표물을 발견하자 나머지 드론들이 즉시 비행 경로를 바꾸며 다가가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그분도 군 생활 내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이어서 여러 나라 군사 전문가들의 인터뷰로 넘어갔어요. 프랑스 장군은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에 감탄한다는 얘기를 했고, 영국 사령관은 다른 나라 요구에 맞춰 장비를 맞춤 제작하는 그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독일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그 전문가가 카메라를 향해 직접 말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다른 나라 설계를 따라하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들의 전차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하고 생산 속도도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듣고 빠르게 대응하는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독일은 항상 자국의 군사 기술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는 더 많은 사례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로봇이 지뢰밭을 정리하는 장면, 전장 상황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보급 차량들, 적의 방해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통신 시스템들, 새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오랜 신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때쯤 폴란드와 한국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장비를 선택한 건 단순히 군사 장비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발전된 기술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부드러워진 눈빛, 거의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제 마음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군사적 성과를 본 게 아니라 제가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신 거죠.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났지만 우리 둘 다 TV를 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조용하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상상도 못했구나.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기술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세계가 변한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미래가 이미 도착했음을, 그리고 그 미래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여행해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한국을 존경하는 나의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눈을 떼지 못하고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감상하고 계셨죠. 아침 햇살이 유리로 된 건물들에 반사돼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어요. 그 수많은 논쟁과 인생을 바꾼 다큐멘터리 이후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한국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저기 봐. 안나.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공항이 꼭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구나.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은빛새처럼 펼쳐져 있었고 날개가 넓게 뻗어 있는 듯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첨단 필터링 시스템 덕분에 공기가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움직이는 보도는 우리를 터미널 곳곳으로 부드럽게 이동시켜줬고 다국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길을 안내해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로봇들이었어요. 저게 정말 사람을 돕는 로봇이야? 할아버지가 신기한 듯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노부부에게 완벽한 독일어로 길 안내를 해주는 세련된 흰색 로봇을 지켜봤어요. 또 다른 로봇은 근처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승객과 그들의 짐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한 직원이 할아버지께 스마트워치를 하나 건네줬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 여행을 위해 준비된 장치입니다.
라고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와 디지털 지갑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목시계를 뒤집어 살펴보며 놀라워하셨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을 하려면 5개나 되는 카드와 기기가 필요할 텐데 라고 혼잣말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가는 길은 베를린에서 이동할 때보다 훨씬 쉬웠어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에서 기차표를 샀는데 여권을 스캔하자 화면이 자동으로 독일어로 바뀌었어요. 기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초까지 딱 맞았죠. 기차 안에서는 디지털 창문이 지나가는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여줬고 할아버지는 사진 찍느라 바빴어요. 서울에서의 첫 식사는 한국의 기술을 더 깊이 알게 해줬어요. 인기 있는 식당에서 줄을 서지 않고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자 대기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려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전송됐어요. 그 사이 우리는 주변을 구경했고 테이블이 준비되자 다시 알림이 와서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도 안내해줬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북적이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정말 간편해. 그분은 테이블에 내장된 디지털 메뉴판을 보고 더 감탄하셨어요. 화면에는 각 요리의 3D 이미지가 나왔고 독일어로 된 상세한 설명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미래가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는 쇼핑거리로 나갔어요. 배달 로봇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짐을 나르고 있었고 상점들은 스마트 거울을 통해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게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재킷을 하나 사셨는데 가게에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호텔로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독일에서 같은 도시 내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몇 주가 걸리곤 했었지.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병원 방문으로 마무리했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병원 로비는 병원이 아니라 고급 호텔처럼 보였어요. 로봇들이 환자들을 각자의 진료실로 안내해줬고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화면이 있었어요. 시연을 통해 AI와 로봇이 수술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하셨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죠. 안나, 있잖아. 결국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난 독일이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우리 주변의 현대적인 지하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뭔가 다르구나. 이건 진짜 미래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제가 왜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씩 이해해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의 미래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날 아침은 여행 중에 어느 평범한 날처럼 시작했는데 곧 잊지 못할 하루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높은 유리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공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셨는데 그냥 평범한 시계처럼 보이지만 신기한 기능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식당에서 아침을 막 먹고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모든 게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 멈추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빈 접시를 수거하는 로봇을 가리키며 안나야, 이런 건 베를린에서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대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스마트워치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목소리가 한국어와 독일어로 나왔어요. 주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응급 서비스에 통보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안정을 취해 주십시오. 저는 급히 할아버지를 근처 벤치에 앉히며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초 단위로 세고 있었는데 3분도 안 돼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가 우리 바로 옆에 멈춰 섰고 2명의 구급대원이 내렸어요. 그들은 이미 할아버지의 심장 데이터를 보여주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의 시계가 의료 데이터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심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독일어로 얘기하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구급차는 독일에서 보던 것과 달랐어요. 마치 이동식 작은 병원 같았어요. 내부에는 할아버지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통화 기능까지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긴 대기 시간도 없고 혼란도 없었어요. 의사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할아버지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진찰실로 안내됐고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들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중에는 실시간으로 할아버지의 심장을 3D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계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독일에선 이런 문제가 훨씬 늦게 발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연결된 의료 시스템 덕분에 빨리 알아냈어요. 이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엔 아프신가 했는데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제 손을 잡으시며 부드럽게 말하셨죠. 내가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했어. 모든 걸 잘못 봤어. 할아버지는 병실 여기저기를 둘러보셨어요. 방금 약을 가져다 준 로봇이며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까지요. 알잖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땐 한국은 많이 달랐어. 그 옛날 이미지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보니까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고 있어.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과거에 묶여 있었어. 할아버지는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기술이며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다. 내가 왜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셨어요. 안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기서 공부해. 최고한테 배워.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참 많구나. 그 이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이동 로봇에 대해 질문하시고 의료 기록이 어떻게 바로 스마트폰에 업데이트되는지 신기해하셨어요. 병원에서 제공한 언어 학습 앱으로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독일로 돌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매주 열리는 군대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에서 이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 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봤던 놀라운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요즘 저들이 할 수 있는 걸 너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심지어 제가 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대학들을 직접 찾아보고 기술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시고 저와 함께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셨어요. 한때 제 꿈을 무시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그 건강상의 위기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미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극적인 사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미래를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두 팔 벌려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이제는 저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하시고 대단해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